열려라 성장판 성장영화 탑10 하고 있고요. 네, 지난주에 벤 이킹과 드리프터스가 부른 This Magic Moment. 벤 이킹 노래를 연속으로 우리가 듣고 있나요? 형 정확히 해야지. 지지난주죠. 지난주. 네, 벤 이킹의 목소리를 스탠 바이 미에 이어서 This Magic Moment까지 샌들러스에 나왔던 리틀 야광 거기서 그 수영장 씬 거기서 아주 지난주는 우리가 녹음을 못했죠. 메모를 소개합니다. 성장판이 확 다쳤지만 요즘 들어서 많이 먹어서 확진자 된 야 조용히 해. 확진자 너 지난주도 너 때문에 녹음 확진자 오샥 소개합니다. 저는 이미 확 쪄 있었고요. 이미 확진자고요. 오샥이고요. 네, 최과장입니다. 최과장이고요. 네, 진우입니다. 네, 진우이고요. 저는 진짜 확진자 될 뻔한 김 PD고요. 네, 지난주에 진짜 확진자 되는 줄 알았어. 깜짝 놀라서 김 PD가 사고를 쳤죠. 열이 난다 그래가지고 아니 뭐 어떡하라는 거야 오다가 열 나서 이제 잘 깨서 지금 오고 있다고 그러는데 열 난다니까 오지 말라 그러고 특히 너 아니 왜 열이 형 되게 좋아하면서 돌아갔다는데? 응? 되게 좋아하면서 나 쉬고 싶어. 나 쉬고 그러면서. 싶었는데 근데 여기 좋아해서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어요. 형이 진짜 쉬고 싶어하는 걸 느꼈어요. 진욱이는 내 마음을 아니 근데 아니 뭐 질병관리본부 내가 진짜 거기에 전화도 아침에 했다며 밤에 잠을 못 자고 이렇게 약간 열이 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자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열이 나니까 잠을 잤죠. 자고 일어났더니 열이 안 나는 거야. 근데 좀 미심쩍잖아.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1339에 전화를 했어요. 한 번에 통화는 돼? 통화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열이 나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뭐 여러 가지를 지금 검사를 할 수도 있는데 언제 열이 났냐고 그래서 아침에 났다고 그랬더니 아직 잘 모르겠으니까 내일 열이 나면 다시 전화를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내일 내가 이렇게 열이 안 났거든. 근데 전화가 왔어. 진짜? 전화 와서 대단하네. 혹시 열 나시냐고. 그래서 아니요 열 안 나는데요. 근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집에 좀 잠깐 계시고 다시 열이 나면 반드시 전화하고 만약에 열이 날 것 같으면 보건소로 오라는 거야. 열이 나면 보건소로 와서 검사를 받고 가라고. 질병관리본부 칭찬해. 대단하다.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최고인 것 같아 지금. 요번 코로나 사태도 보니까. 그럼요. 이런 나라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불안한 감이 그때 확 사라지더라고. 전화를 받는 순간에. 한낮 김 PD까지 저렇게 케어해 주더라고. 나라에서. 그게 지난주잖아요. 지난주. 아까 오샥 형이랑도 뭐 잠깐 얘기했는데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저는 이 세계의 무게 중심이 좀 이렇게 넘어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세계의 무게 중심은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선거가 지금 눈코앞인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다들. 진짜 이거 이번 선거 잘 돼야 되는데. 근데 형 아직 약간 콧소리가 좀 나요. 콧소리 맨날 났고요. 몸 괜찮은 거예요? 아무튼 김 PD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는 아직 2주가 안 지났으니까 모르겠지. 아니 그래서 저희 마스크 좀 갖고 오려고. 가지고 와요. 야 이미 걸렸어 우리 지금. 내가 걸렸으면 다 걸렸어. 이미 우리는 확 쪄 있는 자들이야. 그래 확진 건 걸린 거. 네, 그래서 지난주에 녹음을 저희가 한 주 쉬었고 한 주 쉬었습니다. 저희가 변명을 올렸고요.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7주년을 무용보가 맞이했습니다. 4월 11일이 처음 업로드한 지 벌써 7주년이 됐습니다. 다음 주에. 네, 다음 주 토요일이고요. 지금 녹음하는 시점에서 다음 주 토요일이고요. 저 그래서 파티하기로 했잖아요. 7주년 파티하기로 했는데 오늘 이미 전야제를 해버렸어. 10주년 파티하고 네. 해체. 나이스. 그래 우리가 벌써 그렇게 됐군요. 7년이 정말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네. 무슨 영화인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무슨 영화 봤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샥의 시각으로 영화를 보게 된 지가 7년인데 난 조금 이제 살살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이죠. 아무튼 뭐 2013년 4월 11일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서 2020년 4월 11일이 됐네요. 근데 4월 11일이 진짜 의미 있는 날이에요. 그래요? 실제로 4월 11일도 무용보의 시작일이기도 하지만 임시정부 수립일이에요. 그런가? 맞다. 뭐 그게 13일인가 그랬다가 11일로 확정되는 거 아니야? 그게 왔다 갔다 하던데. 다시 임시정부 그거가. 서류가 나와가지고 뭐 그렇기도 하고 4월은 또 그런 날이 또 있는 날이기도 하죠. 4월은 참 잔인한 달이라고 누구 어떤 시인이 얘기했다고 하는데 T.S. 엘리엇? 근데 잔인한 달인 거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7년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얘기는 다음 주에 하지. 다음 주에 녹음할 것 같으니까 우리. 다음 주에 해요? 다음 주에 해야지 뭐. 다음 주에 또 해? 우리 저녁도 먹기로 했잖아. 파티하고 헤어지는 거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뭐 우리 7주년 자축 파티는 다음 주에 하는 거 하고요. 자축은 오늘 근데
그 선물을 보내준 분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거 먹느라 좀 정신이 없었고요. 배불러. 미리 말씀드리자면 무려 7년 동안이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보통 7년이면 부부도 권태기에 들어갈 시간인데 뭐야 싱글이 뭐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 부부도 권태기에 들어갈 시간인데 어떻게 7년 동안이나 최 과장 얼굴이 지금 저희를 그림자가 드리우잖아. 좋아해 주시고 계속 이제 주시는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최 과장 얼굴은 방금 이상했고요. 예? 졸고 있어요. 졸고 있어요. 형 지금 형 얼굴 전체 이거 알코올 발라야 될 거야. 최 과장이 커피 내려주느라고. 네, 최 과장이 요즘 바리스타로 재탄생했어. 그렇죠. 자, 네. 여튼 다음 주 예고까지 드렸고요. 다음 주는 그냥 뭐 하던 거 해야죠. 그렇죠? 특별히 무슨 축하 파티, 축하 쇼 뭐 이런 거 있나요? 그렇죠. 아니 그거는 최 과장 물쇼 한번 뿜기 쇼. 다음 주 저희가 녹음하는 그 시간 동안에 사전 투표하고 와야 되겠는데, 그죠? 다음 주 금토가 사전 투표인가요? 사전 투표하고 오고 저희가 아마 옴너드 됐을 때는 선거가 끝날 것 같은데요. 비슷할 것 같아요. 민주주의는 발전하고 그래야지. 자 하던 일 합시다. Wild, unstoppable Bridget, shy and beautiful Lena, Tibby the rebel, and me, Carmen, the writer. You can buy anything new at a vintage We store. were 16 and had never been apart. And all that was about to How change. about this one? 요일요라 성장판 성경영화 탑10 7위 영화 알아볼 차례입니다. 7위는요. 청바지에 어여쁜 아가씨가 날 보고 입으라네. 뚱뚱한 몸인데도 신기하게 내 몸에 착 감기네. 오오 청바지 스판이네. 7위 청바지 돌려입기. 이게 작곡을 했어. 야, 근데 나 이거는 미리 얘기할 안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할 정말 수밖에 없어? 이게 맞아? 뭐라고 하지 마셔야죠. 아니, 안 할 수밖에 없으면. 아니, 그러니까 여자들은 이렇게 몸매가 달라도 청바지 이렇게 맞게 입을 수가 있어? 아니에요. 아니지. 아니야? 그냥 진짜 안 판타지예요. 돼? 판타지 그냥. 이럴 수가 없어. 아니 네. 스판이면 되는 거 아니야 사실. 아니 안 돼요. 안 돼? 요새인데요, 여기, 요새. 여기 나오는 애들 체형을 봐. 이게. 최영이 그런데 너 저건 만든다는 거 매직이잖아 그러면 진짜. 지금 김 PD가 응. 너무 앞서갔어. 그 영화 많이 앞서갔으니까 이제 다음 영화 합시다. 네 7위는 청바지 돌려입기입니다. 네, 청바지 돌려입기. 2005년작이고요. 예, The Sisterhood of Traveling Pants죠. Sisterhood of the. 예, of the 네. Traveling Pants. 자 팬츠. 바지가 여행을 해. 예, 네. 이 팬츠를 이제 우리말로 하면 빤스죠. 근데 예, 바지. 영어에서는 네. 팬츠 그럼 바지입니다. 예, 켄 콰피스 감독의 영화고요. 누구신지? 그 왜 He's Just Not That Into You라는 영화 봤어요? 그는 당신에게 빠지지 않았다. 그 그 영화 감독이에요. 봤어요. 아, 네. 그래요? 약간 그 이런 영화 재밌게 봤는데. 라이트한 네. 그 감독이에요. 그는 당신에게 반하지 않았단가 보다. 네. 그리고 왜 몇 년 전에 Walk in the Woods라고 그래서 로버트 레드포드랑 닉 놀테 나오는 거 이렇게 하이킹 막 하면서 숲속을 다니고 네네네. 뭐 되게 보지는 못했는데 영화. 그 영화 괜찮아요. 그것도 했었고 뭐 그래도 가끔씩 좋은 영화들 만드는 특히 이제 TV 연출 많이 하시는 분이죠. 분이고요. 네. 주인공이 한 10대 후반의 네, 4명. 4명의 여자친구들이죠. 고교생 네. 이죠? 예, 고등학생들. 네. TV, 레나, 카르멘, 브리짓. 예. 이렇게 4명이에요. 네. 이것도 여자 4명. 작은 아저씨들. 오늘 그래서 그걸로 자꾸 가. 그거 아닌데. 아니 글로 그거 아니야 이거는 다른 거죠. 네. 네. 친구들이죠. 친구들. 네, 이번엔 정말 친구들입니다. 친한 친구들. 이 친구들은 엄마들이 친한 거죠. 그래서 엄마들이 친해진 거죠. 임신할 때 에어로빅을 같이 해가지고 임신부 운동센터에서 같이 만나가지고 맞아, 엄마들이 맞아. 그때부터 친구가 되고. 엄마들부터 친구가 돼서 이제 이 딸들까지 그러니까 애들도 다 비슷할 때 네. 태어난 동갑내기들. 네, 네, 인 우리나라 엄마들도 딱 친해지는 딱 그 계기 중에 하나죠. 산후조리원 네, 혹은 그 전에 임신 상태에서의 어떤 모임 이런 상황에서 많이들 친해지죠. 네. 네. TV 역으로는 엠버 템블린이라는 여배우가 나왔고요. TV. 예. 그 머리에 염색한. 그렇죠. 여기 이제 약간 반항. 여기 계속 이제 다큐를 만드는. 네. 네. TV는 굉장히 그 진취적이고 아 그렇죠. 자기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그 주도적이고 그렇죠. 네. 그런 다큐멘터리 감독 지망생. 그렇죠. 그리고 약간 반항아 같은 네. 그리고 약간 사랑을 싣고 사랑을 몰. 아니 TV는 사랑을 실었다고요. TV 사람 찍고 넘어가요. 아. 훌륭한 유머야. 넘어가요, 넘어가요. 아 훌륭해.
너무너무 야, 야. 완전 훌륭해. 깊이가 더 밉지 않니 저렇게 막 너 네. TV 네, TV. 그럼 레나 역으로는 알렉시스 비델이라는 배우가 나왔습니다. 레나는 그리스계죠. 네 그렇죠. 그리스계 미국인인데 음. 이제 그 방학 때 그리스에 예. 할아버지 할머니 댁으로 음. 가는. 할아버지 네. 집이 그리스에 있어요. 네. 그리고 칼맨. 카르멘. 칼맨은 어머니가 히스패닉이고 아버지는 그냥 코케셔스죠. 코케셔스는 코- 게이 아, 예. 코케셔스가 코케이션. 코케이션. 아, 미안합니다. 코카서스인. 코카콜라. 코카서스인. 뭐 다시. 코케이션. 예. 칼맨은 엄마는 히스패닉이고 그냥 웃지 마요. 나안 웃었잖아. 웃지 마. 왜 야구공 들고? 형 그래도 아무렇지 않게 하네. 던져. 아버지는 코케이션. 던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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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맨은 나안 이거 웃었어. 분명 편집 안 한다 이거. 안 웃었어. 편집해. 아, 이거 안 해. 그냥 똥발부터 생각해. 지금 어쩔 수 없어. 칼맨 역으로는 아메리카 페라라라는 배우가 나왔습니다. 아메리카 페라라. 이름이 아메리카네요. 예, 아메리카 페라라. 이 아메리카 페라라 이 얘는 우리가 저기서 봤잖아. 어디요? 국합 백합 영화 했을 때 엔드 오브 워치 거기서 경찰로 나오잖아. 아, 얘가 커가지고. 여기 좀 젖살이 빠지고 거기서 그 동료 경찰 그런 나오잖아. 예. 그런 영화 있었어요? 기억 안 나. 엔드 오브 와치 우리 되게 재밌게 봤잖아. 진욱이 재밌게 안 본 거지. 기억 안 나니? 그런가 나도 보네. 기억 안 나는데. 아니 그 두 명의 친한 경찰이 완전 핸디캠으로 네. 찍은 것 같은. 마지막에 죽는. 참, 그거 가슴 아픈 거잖아요. 그치. 그 마지막, 아무튼, 그거구나. 에이. 카르멘은 어머니는 히스패닉 계열이고 이제 아버지는 백인인데 네. 아버지랑 엄마가 이혼하고 그렇죠. 엄마랑 살고 있는데 이제 방학 때 아버지가 아빠를 보러 가는. 보러 가는 네. 그런 역으로 칼맨이 나왔습니다. 카울맨. 이 영화의 좀 내러티브죠. 칼맨이 아무래도. 네, 그렇다 봐야죠. 아주 메인 캐릭터 중에 하나죠. 네. 네 명이 다 메인 캐릭터긴 해요. 근데. 네, 그리고 브리짓 블레이크 라이브리라는 배우죠. 네, 블레이크 블레이크 라이브리. 라이브리. 예. 되게 예쁘더라고요. 아유, 뭐. 분명히 이 배우 어디서 봤거든요. 네, 여기저기 많이 나왔죠. 예. 왜 작년인가 재작년에 쉘로라는 영화 있었어요. 상어랑 싸우는 거. 상어 여기 바로 바다 앞에 가지고. 그게 우리 제목이 뭐였죠? 27m인가? 몇 피트 그거? 27m? 그거예요. 뭐 몇 미터? 뭔지 알아요. 무서울 것 같아 안 봤는데. 오샥 또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군요. 블레이크 라이블리 주연의 2016년 개봉한 영화 더 쉘로우의 우리나라 제목은 언더워터입니다. 진욱이가 이야기한 영화 12피트는 상어가 아니고 수영장에 갇힌 주인공의 사투를 그린 영화입니다. 다들 김 PD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무영보, 왜 이러는 걸까요? 뭔지 알아요. 무서울 것 같아 안 봤는데. 무서운 건 아니고 그냥 상어 영화인데 상어 나오면 무서워. 얘가 혼자 이제 수영하다가 거기 바로 바닷가 앞에 암초에 있는데 상어가 빙빙 돌아. 뭔지 알아요. 이 블레이크 라이블리는 워낙 몸매가 이뻐가지고 뭐 항상 뭐 화보 이런 게 워낙 많죠. 저는 그 억셉티드라는 억셉티드. 코미디 영화 있었거든요. 그 네. 넷플릭스에서 이렇게 있길래 봤는데 그때 되게 인상적으로 봤던 배우더라고요. 주로 수영복 같은 걸 많이 입구나. 워낙 몸매가 이뻐서. 네. 저기랑 결혼했잖아요. 라이언 레이놀즈. 라이언 레이놀즈 와이프예요? 네. 브리짓. 이 친구는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팀에 소속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축구팀이 방학 때 멕시코로 전지훈련을 가요. 네, 캠프를. 캠프에 가죠. 네. 거기 가는 이제 친구로 나옵니다. 네, 이렇게 주연 4명 배우 소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성장 영화 7위는 청바지 돌려입기입니다. 우리말 제목을 잘 붙였어요. 왜냐하면 영어 제목이 워낙 길어가지고 네. 우리가 계속 남자애들, 티네이저들 얘기를 했는데 네. 이건 여성들입니다. 여자들. 네. 그것도 미국의 이제 고등학생 10대. 10대 여자들인데 역시 이 성장 여름 성장의 법칙에 의해서 이것도 역시 여름 방학에 얘네들이 겪는 일입니다. 그래서 한 학년을 올라가기 전에 그러니까 한 고2에서 고3 가는 뭐 이런 정도예요. 근데 얘네들이 다 이제 그 여름을 지나면서 한 뼘씩 자라는.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이 제목 청바지 돌려입기처럼 아까 김 PD가 얘기한 그 청바지를 마법의 청바지. 네. 누가 입어도 다 맞는. 네. 그 좀 말이 안 돼. 그 체형이 다 다른데. 블레이크 라이블리랑 얘 아메리카 페라리 얘는 몸매가 완전히 다른데. 근데 누가 입어도 다 맞는 거야. 다 맞아요. 맵시가 딱 나면서. 네, 리바이스. 약간 이 부분은 그러니까 판타지죠. 이 여성들의 뭐, 그냥 이 친구들의 판타지고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맞는 바지가 있다라는 거.
완벽하게 맞는 바지가 하나가 우리에게 맞는다는 게 그러니까 자기들도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바지를 하나 찾은 다음에 방학 동안 이제 얘네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지낼 그쵸. 수밖에 없는 상황에 그 바지를 서로 이렇게 계속 릴레이로 계속 번갈아 가면서 입는 거죠. 이 바지를. 그렇죠. 근데 일주일씩 입기. 예, 그 이 바지에 되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그렇죠. 뭔가 간절한 것을 원하는 게 있을 때 이 음. 바지를 입으면 뭔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죠. 하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그러면서 예. 그 마법의 청바지를 일주일씩 돌려 입으면서 네. 다 택배로 또 붙이죠. 다음 네. 친구한테. 네. 그렇죠. 아니, 재밌는 또 법칙들을 만들어내잖아요. 그쵸. 규칙들을. 규칙이 네.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씩 이제 청바지를 입는데 이 바지를 입을 때는 코를 후비지 말자. 절대 코 후비지 말고 또 이제 그 바지를 친구에게 보낼 때는 편지를 꼭 쓰자. 네, 그리고 가장 흥미로웠던 일을 편지에 또 남기자. 그리고 또 바지 보낼 때는 그 입었던 사람이 직접 보내는 걸로 하고 바지를 빨면 절대 안 된다. 빨면은 마법이 날아가니까. 특히나 밑에 하단에 2번 접지 말자. 네, 그리고 바지 안으로 티셔츠나 티를 절대 넣지 말자. 뭐 이렇게 네 여러 가지 딱 얘기들을 그 많이 시절에 그 나이 때 여자 아이들이 막 그쵸. 할 수 있는 약간 얘기들이죠. 패션으로도 자, 이 청바지 돌려입기는 이게 2005년인가요? 네, 2005년. 15년 됐네요, 벌써. 이게 그리고 속편도 나왔으니까 네. 얘네가 이제 대학 간 걸로 해서 속편이 나왔죠. 이게 나름 되게 쏠쏠하게 히트를 했어요. 그리고 이 4명의 티네이저 여자 아이들한테 다 이렇게 몰입을 하는 거야. 누구든. 나는 뭐 TV, 나는 누구. 이 4명의 캐릭터를 아주 잘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청바지 돌려입기가 유행하기도 했고 그 애들끼리 가서 청바지를 다 입어보고 막 이런 것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 4명의 배우가 또 나름 다 계속 활동을 하고 네. 이 최근에 모여가지고 얘네들이 또 이렇게 사진도 찍고 막 이런 게 있어요. 우리 그 리틀 야구왕에서 리틀 야구왕처럼. 네, 배우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스탠바이미에서 했던 것처럼 그 맥락 4명의 친구들 얘기 음. 각기 그 개성이 강한. 개성이 강한 캐릭터에 그리고 아주 평범한 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나는 무엇보다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 2005년 요때 나는 그때 봤는데 나는 사실 되게 좀 마초 고백하자면 이게 또 젠더 얘기로 가는 건 좀 원치 않지만 이 여자애들의 얘기가 너무 공감이 가는 거야.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야, 여자들은 그냥 뭐 해 말해 조심스럽게 말해 그냥 말하라고 지금 말해 제가 대신 얘기할까요? 오작 형이 예전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여자들에게는 진짜 우정이 없는 것 같아. 아 제가 20대 때 하던 얘기. 네, 그런 얘기를 20대 저한테 엊그제도 많이 하더만. 했어요. 네, 저는 좀 그런 주의였는데 살다 보니까 그 진짜 바보 같은 생각이었다. 그리고 여성들의 우정이 더 남자보다 깊고 더 강하고 네. 시스터후드란 말이 네. 브라더후드보다 훨씬 강한 말이구나. 네. 그거를 깨달았습니다. 네. 저도 그 인정. 그러니까 요맘때인 것 같아요. 이 영화 나는 이 영화 보고서 이게 그냥 되게 라이트한 그냥 성장 영화 티네이저 그걸 깨달은 지 15년밖에 안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제가 좀 이렇게 너무 이게 마초처럼 살아가지고 반성하는 바이고요. 네. 아무튼 그래서 참 좋게 봤던 영화라서 많이 추천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그래서 되게 오랜만에 한 10년 만에 다시 봤네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이 한 궁금하고 이게 과연 또 작은 아씨들이나 이 스탠바이미에 비해서 훨씬 좀 라이트하니까 즐길 수 있는 영화다 싶고요. 뭐 이건 그런데 보니까 IPTV나 이런 데 다 있으니까 예. 여러분들이 원도 있고 투도 있어요. 네. 근데 일단 원을 보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투에서는 얘네들이 좀 몇 살 더 나이가 들어가지고 훨씬 여성스럽긴 한데 원이 좀 더 재밌죠. 네. 네. 원 보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네. 투 안 봤지? 네. 투도 괜찮아. 나는. 네. 스토리를 좀 소개할까요? 네, 뭐 네. 아까 대충 얘기했는데 네, 대충 얘기했어요. 네. 방학 동안 겪은 네. 일입니다. 4명이. 4명이 방학 동안 청바지를 돌려 입는 이야기예요. 끝났습니까? 맞죠? 네. 끝났어요. 그런데 아. TV는 어디 갈 데가 없고 얘는 또 이렇게 용돈벌이를 열심히 하잖아요. 왜냐하면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장비를 사기 위해서.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장비를 사기 위해서 돈을 모으려고. 얘가 뭐 이게 가정 환경이 불우하거나 이런 건 네. 아니고 이 돈을 모아서 영화를 만들려고 네. 장비 사려고 요즘 같으면 이렇게 안 비쌀 텐데 장비가 그죠? 이때보다 아니에요. 요즘도 비싸요? 지금도 몇백만 원을 버려야 이런 장비가 가능하죠. 버려요? 벌어요. 물론 이제 조금 네. 옛날보다는 조금 더 싸질 수는 예. 있지만 진입 장벽이 많이 낮아졌죠. 네. 거의 뭐 지금 휴대폰으로도 가능하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프로그램 그냥 해가지고 어쨌든 TV는 이제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뭐 마트에서 일하고 네, 네? 무슨 월마트 같은 데서 일하죠. 그렇죠. 네?
근데 그 마트에서 어떤 소녀를 하나 알게 돼요. 네, 그렇죠. 아 그렇죠. 네, 여기 어린 좀 소녀. 가슴 한 아픈 얘기가 나옵니다. 10대 한 초반? 한 11살 12살. 네, 그 정도 되는 소녀를 알게 되는데 그 소녀가 되게 이렇게 좀 대찬 거예요. 계속 대차게 쫄래쫄래 엉겨요. 예. 쫓아다니고. 네, 얘는 귀찮은데 TV는 귀찮은데 엉기는 거지. TV의 귀찮음에 약간 조금 선행돼서 설명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약간 불만인 거야. 얘는 다른 사람들이 말하자면 수준에 미달한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굉장히 TV가? 고차원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인생의 무엇인가 깊은 부분을 탐구하기 위해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어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무슨 명령을 하고 옆에서 뭔가 이렇게 지나다니고 있는 하여튼 모든 사람들이 살짝 불만인 거야. 지잘난 맛에 사는 거였던 약간 거지. 그래요. 예. 그래서 그때도 약간 매니저가 뭐라고 한마디 하니까 네. 부하가 이렇게 확 나 있는 상태였어요. 네, 그래서 네. 자기 이마에다가 네. 그 가격표 붙이는 일을 막 하다가 승질나니까 자기 이마에다가 딱 붙이고 네. 나도 하나의 상품이야 막 이러면서 네. 약간 그런 말하자면 자기 기분에 취해 있는데 네. 그 옆에 어떤 애가 갑자기 툭 꼬마애가. 쓰러진 거야. 네. 그 꼬마애랑 우정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쵸. 걔가 알고 보니 백혈병 환자였고, 그쵸. 그죠? 곧 죽을 날이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근데 그 아이와 굉장히 깊은 우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 아이가 이제 쫄래쫄래 쫓아다니면서 계속 다큐멘터리 만드는데 도움을 주잖아요. 도움도 조수. 주지만 자기 나름대로 막 질문을 해요. 걔네. 네. 그 이야기가 이제 TV에게 흘러가는 이야기. TV만 유일하게 이제 집에서 예. 집콕을 하면서 알바를 하는 네. 거죠. 그리고 이제 레나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고 계신 그리스로 네. 날아가서 거기서 이제 지내는데 친척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리스의 산토리니 같은 그런 시골 마을인데 산토리니야. 예, 거기가. 너무 예쁘죠. 예쁘죠. 뭐 그리스 뭐 네. 유명하죠.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그 동네에 정적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게 약간 로미오 앤 줄리엣 스토리가 네. 흐릅니다. 예. 이제 캐플릭과 몬테규가 뭐 예. 이런 게 있어요 여기가. 그래서 네. 이 적수 늘 이렇게 라이벌 관계에 있던 어느 집안에 자기 또래보다 조금 나이 많은 대학생 오빠를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아테네 대학에 다닌다고 하죠. 그렇죠. 예. 심지어는 목숨 두고 있었어. 예. 둘이 이제 로맨스가 네, 네. 이건 딱 그냥 로맨스가 로미오 앤 네. 줄리엣이야. 네. 그리스판. 이제 방학을 이제 지내면서 그리스에서 이제 사랑을 얻게 되는. 그렇죠. 그리고 그 할아버지와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 사랑을 쟁취하는 이야기가 레나에게는 네. 흘러가고요. 그리고 카르멘은 이제 아빠 집에 이혼한 아빠 집에 갔는데 전혀 모르고 있던 소식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갔더니 아빠가 어떤 여자랑 살고 있고 그 여자에게는 자기 또래의 아이들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완전히 백인 가족인 거예요. 그죠? 너무 하얗지. 네. 그런 집에 가서 아빠가 곧 결혼을 앞두고 있고 그 결혼식에 들러리를 설하고 막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강요당하는 거죠. 그 사이에서 카르멘이 힘들어하는 거죠. 이제 뭐 아빠가 다른 사람과 내가 모르는 사이에 결혼한다는 것도 견디기 힘들고, 그렇죠. 그리고 그 집안 분위기도 좀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그렇죠. 심지어 본인이 어린 시절 겪었던 아빠의 모습이 아닌 네. 전혀 다른 아빠의 모습으로 네. 비춰지니까 또 여기서 그 이 칼맨 엄마가 네. 토탈 리콜에 나오는 그 주인공이잖아. 레이첼 티코틴. 네, 토탈 리콜에서 그 화성에서 아놀드 옆에 여 전사. 네. 같이. 네. 오, 그랬어요. 네. 그 엄마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더라고. 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친구 축구하는 브리짓은 캠프에 가서 그 캠프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그 캠프에 있는 코치, 꼬시려고 그러지. 네, 남자 코치를 꼬시려고 진짜 적극적으로 아주 들이대죠. 엄청 들이대죠. 네. 그런 또 청춘의 이야기가 또 흘러갑니다. 불꽃 같은 사람. 이러면서 네. 네 명의 이야기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오면서 마지막에 이 친구들이 다 모여요. 방학을 마치고. 근데 카르멘이 아빠 집에 있다가 못 견디고 뛰쳐나와서 그냥 집에 와버리거든요. 그 아빠가 이제. 결혼을 하잖아요. 네. 근데 결혼식에 이 친구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네가 설득을 해서 아주 짧은 여행을 넷이서 같이 떠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빠 결혼식에 참석하는 걸로 영화는 마무리되는 영화입니다. 네. 이게 이제 아주 뭐 전형적이고 뭐 그럴 수 있는데 이 영화의 특이한 점은 이 주인공 여자 아이들 4명이 다 떨어져 있다라는 거가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친구들끼리 같이 막 탐험도 하고 뭔가 겪으면서 우리가 지금 봤던 성장 영화들이 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쵸. 이건 특이하게 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바지가 자기한테 왔을 때 얘기들을 보여주죠. 그러면서 그 청바지를 또 그 다음에한테 보내고 약간 그런 특이한 네. 점이 있네요. 저는 약간 이 영화 보면서 남자들과 다른 점을 좀 느낀 게 뭐냐면
남자애들은 일단 몸이 떨어지면 그 다음부터 서로 이렇게 잘 안 연락도 챙겨? 안 하고 예. 안 챙기지. 연락도 안 하고 솔직히 좀 이렇게 원거리가 되면 좀 멀어지잖아요. 단순해서 그렇지 뭐, 예. 남자들이. 근데 그 여자들은 한번 친했던 친구들은 이렇게 떨어지는 그 순간에도 서로를 계속 생각하고 이렇게 좀 챙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사람도 보면 고등학교 때 되게 친했던 친구인데 미국으로 아예 이민을 가버렸거든요. 근데 아직도 친한 관계가 유지가 되고 서로 이렇게 계속 안부를 확인하고 또 이렇게 미국 가면 서로 막 만나가지고 너무 반가워하면서 막 서로 이렇게 좋아하고 그렇죠. 예,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영화 보니까 그런 게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좀 다르다. 그렇죠. 이런 부분도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시스터후드란 말이 딱 예, 맞는 것 예, 같아요. 맞아요. 그게 예. 브라더훗보다 훨씬 끈끈하다. 이 네 명이 친구가 될 수밖에 없는 강력한 본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끈끈하게 엮어주는 장치들이 역시 엄마가 같은 연도에 같이 아이들이 나왔고 그럼 당연히 친해졌을 거고. 근데 가정사들을 너무 다 아는 거야. 서로 너무 서로 잘 서로, 알고 예. 특히 아빠가 떠나는 날 친구한테 전화하면서 막 울 때 밤새 그때 울죠. 그때 너가 잠들 때까지 통화해 주겠다. 예. 뭐 이런 얘기들. 카르멘이 근데 이게 아빠가 아이들이 할 떠나는 수 있는 아빠. 얘기는 아니지. 이게 말하자면 작가들이 만들어낸 말일 수도 있다는 생각 드는데도 충분히 이런 정도의 관계라면 뭐 어디 가건 여자애들은 그 나이 때 그럴 수 있어요. 아 그런가요? 예, 남자애들은 음. 그런 거 근데 못하는데 남자도 비슷하지 않아? 에이, 잘 못해요 그런 거. 아니요. 완전히 오히려 달라요. 남자들은 그 디테일이 없지. 디테일보다는 이런 거 있지. 그러니까 밤새도록 노는 거 좋아하고 하여튼 있어요. 그러니까 방식은 다를지 모르지만 본드가 생기는 거라는 거지. 이 네 명이 똘똘 뭉칠 수 있는 그 생긴 거고 또 하나는 성장하면서 이제 정말로 자기 짝을 만나야 될 시기인 거죠. 그거에 관심이 막 갈 만한 그쵸. 때. 네. 근데 그거를 서로 설명하고 얘기할 수 있는 집단인 거지. 친구가 결국은 가장 큰 좋은 선생님이자 가장 좋은 상담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류의 본드가 생겨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친구가 참 음. 진짜 성장기에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음. 그 이 친구들을 보면서 아 정말 저 나이 때 저런 친구들이 있다는 건 정말 큰 축복이다라는 생각이 축복이죠. 엄청난. 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나의 아주 내밀한 그런 부끄러운 부분까지 다 알고 그냥 이 아이의 표정만 봐도 얘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고 서로 정말 함께 있어주고 위로해주고 이러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흘러가잖아요. 그렇죠. 여기 그 브리짓 같은 경우는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장례식장에 친구들이 이렇게 함께해서 그렇지. 딱 그 이렇게 위로해줄 이게 준비를 싹 하고 있잖아요.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약간 친구들이 그렇게 행동하지만 자기가 어쩔 수 없는 브리짓의 이 내면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 캠프에서 터진 거야 또. 근데 이거에 친구들이 또 즉각 반응하는 이런 부분들도 생기고, 그러니까 굉장히 뭐랄까요, 환상적인 친구들을 그려놨는데, 그러니까 판타지적인 친구들의 모습이긴 한데라는 생각도. 그렇죠. 이 영화의 어떤 탁월한 점은 이 네 명의 얘기를 아주 적절하게 잘 분배했다. 되게 다른 컬러의 캐릭터들을 다른 컬러의 스토리를 엮어서 영화에 싹 잘 담았어요. 굉장히 이렇게 우리가 무슨 이렇게 선물 세트 같은 거 받으면 포장이랑 안에 이렇게 배열이 예쁘게 잘 돼 있어서 막 먹기가 아까운 거 뭐 이런 거 있잖아. 딱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네 명의 얘기를 이렇게 나는 이 영화를 그 옛날에 누구랑 같이 보고 했는데 너무 막 다른 시각으로 보는 거야. 여자였겠네요. 여자친구였지 그때 당시에. 근데 내가 못 보는 그 라인을 탁 보면서 쟤는 지금 저런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때 무릎을 탁 치고면서 나는 진짜 바보구나 나는. 이게 보면서도 못 보는구나. 그 여성의 어떤 섬세한 시선, 그 공감 능력, 그게 있는 거지. 나도 여자랑 봤으면 더 공감을 많이 했겠는데요. 아니 그때 당시에 15년 전에. 그래서 형한테 의미 있는 영화네요. 좀 약간 그런 것도 있어. 그래서 나는 이 여자의 4명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건 뭐 개인적인 얘기고요. 부럽고요. 그래서 나는 그때 이제 이 그리스 레나한테 얘 얘기가 워낙 이렇게 돋보이고 일단 너무 아름다운 장소에서 그치, 얘만 나오면 너무 영화가 빽깔이 좋아지잖아. 그럼 맘마미아가 되니까 갑자기. 그렇지, 맘마미아가 되지. 막 그랬는데 이게 지금 다시 보니까 내가 또 그때 당시에는 또 이게 사람이 참 성장하나 봅니다. 이제는 또 이게 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보이고 몸매가 더 보인 거지. 몸매도 좀 보이고 특히 나는 주인공 아메리카 페라라. 카르멘. 얘가 사실 이렇게 보면은
넷 중에서 제일 딱 탈막하고 어떻게 보면 얘는 또 라티노고 네. 또 호르몬이고 네. 어떻게 보면 이 넷 중에서 제일 좀 어떻게 가정 환경도 좀 그런데 얘가 아빠를 찾아서 네. 어떻게 보면 이 넷 중에서 제일 절박하면서 제일 좀 안쓰러운 상황이었던 건데 내가 당시에 그거 볼 때는 잘 몰랐어. 그런 느낌을 이제 공감을 하면서 보니까 얘가 제일 상처를 많이 받는 상황이 되는 거지. 그 자기 자리가 지워진 아빠한테 가서 자기의 자리를 어필하는 그런 거였거든. 네. 그러니까 요번에 보니까 나는 걔한테 공감이 확 되더라고. 근데 그 여배우가 굉장히 10대 같이 행동하면서 하다가 네.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때는 엄청 성숙한 모습으로 변하는 그 표정이 확 돌변하는 모습이 굉장히 돋보였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캐릭터가 있잖아요. 친구들 그러니까, 굉장히 어른스러운 친구들. 예, 그러니까 군 리스너인 거죠. 아주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상대에게 공감해주는 그런 캐릭터인 거죠. 걔가 카르멘이. 근데 여기서 항상 주도적이었는데 자기 문제에서 나머지 세 친구가 네. 도와주는 도와주잖아. 네. 그게 정말 친구인 거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처음 봤어요. 제목도 몰랐고. 잘 몰라요 봤는데 영화. 저는 완전 영화에 훅 들어가갖고 훅 들어갔어? 그냥 제 친구들과 저의 얘기였거든요. 아 그래? 네, 이 영화가 뭐 아까 전에 얘기하신 대로 뭐 남자들은 그냥 약간 보편적으로 오히려 조금 디테일하게는 감정선을 못 느낄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학창 시절의 친구들 아직도 계속 생일마다 챙겨서 보고 있고 또 만나면 지금 이 친구들 이 청바지 돌려입기 여자 친구들처럼 뭐 한 달 두 달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런 것도 얘기하고 각자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하면서 그 생활을 너무 뭐 진짜 몇 년 동안 오랫동안 지속하다 보니 영화를 보는데 너무 저의 친구들이 보고 싶더라고요. 아 영화 보고 친구들이 보고 싶었어? 네, 보고 싶었고 또 이 각자 흘러가는 이 얘기가 저는 그래서 이게 지금 비단 뭐 나와 내 친구들과의 얘기와 다르지 않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진짜로 지난달에도 친구 생일 있어서 만났어야 되는데 이 코로나19로 만나지 못했고 이렇게 미루서 연기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럼 있지만 너는 친구들끼리 매번 생일 때마다 다 보니? 네, 계속 봐요. 그 모여가지고 얘들 되게 유난스러워요. 얘 친구들 결혼 안 했어? 내 동생 했죠. 내 동생. 뭘 내 돌려입은 동생 거니? 했고 뭐 또 몇 명 더 했죠. 근데 빤스 돌려입은 거 아니야 돼 있어? 얘네들 되게 웃겨요. 근데 모여가지고 꼭 밤을 새. 뭐 아직도 모여서 밤을 새요. 밤을 샌다고? 밤은 못 새요. 밤 눈에 만나면 밤 된다고 그러던데. 내 동생은 늘 잔다며. 12시 넘으면 혼자 거기 쓰러져서 잔다며. 이제는 12시 전에 가요. 아 그래? 12시 전에 가요. 근데 준욱이도 약간 특이한 케이스인 것 같아. 친구들 이렇게 보면은 아직도 순수한 좀 진위 같은 케이스가 오히려 없잖아, 그렇죠? 많진 않아요. 이제는 많지. 점점 좀 주변 그런 것 보니까 저희는 뭐 초등학교 친구, 중학교 친구도 있고, 뭐 다 어린 시절 교회에서 만나곤 했었지만 각자 성향이 다른데 그 안에 약간 그 흔히들 얘기하는 그 남자들의 소녀 감성, 이 감성도 있어서 정말로 언제 한번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지만 만나서 맥도날드 가서 2시간 동안 햄버거 먹으면서 2시간 동안 얘기하고 수다 떨어? 막 그렇게 하고 뭐 술도 안 먹어. 확실히 에버리지는 아닌 걸로. 술 잘 먹는 애가 없어요. 술도 안 먹는데. 네, 사실 그러니까 제가 잘 먹는데 먹으면 잘 먹는데 애들이 네. 술자리를 안 해요. 그냥 모여가지고 그냥 그렇게 떠들다 그건 오는 괜찮네. 거예요. 술안 웃긴 먹어. 애들이에요, 얘네들. 그러니까 약간 다들 이제 차도 가져오고 하니까 서로 이 부담까지 좀 안 주려고 하죠 서로. 다 그냥 넘기고.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좋은 거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나 중학생들 같아요. 그냥. 네. 그러니까 그 시간이 삼재도로. 되게 소중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뭐 가끔 진짜 한 뭐 10수년 막 20년 만에 만났는데 뭐 친구 봤더니 나는 그때 초등학교 때로 돌아가더라 이게 아니고 저희는 매번 만날 때마다 매번 초등학교 중학교 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매번 얘기하면서 공감하고 그때 당시 매번 이렇게 서로 끈끈했던 얘기하면서 눈물 흘리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근데 그 시간들이 술도 안 먹고? 되게 행복해요. 술은 이제 먹죠. 술은 약하게 먹고. 근데 제가 여기 얘기에서 되게 공감했던 부분이 아까 얘기 나왔지만 칼맨, 네 그리고 이 뭐 아버지가 이렇게 떠났을 때 밤새 이렇게 뭐 얘기 들어줄게 뭐 이렇게 하면서 또 나눴던 얘기들. 그다음에 또 TV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죽음의 병을 이렇게 앞둔 그 소녀를 만났을 때 또 이 소녀의 어떤 그런 사건으로 하여금 개인적인 일종의 마음의 어떤 성장도 가져오게 되는 그쵸. 그러한 또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만나면서 저는 이렇게 항상 마음이 한쪽으로 먹먹해지는 부분이
시기가 이렇게 지나고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부모님 상도 겪은 친구가 있고 혹은 부모님이 아팠던 순간에 있던 친구도 있고 근데 그 순간들을 맞이했을 때 저는 진짜 매번 모일 때마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뭐냐면 더 이상 우리가 말이 필요 없더라고요. 그 자리 그 순간에 그냥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서 있던 친구들의 그 모습 때문에라도 아직도 서로 고마워하고 그냥 더 이상 말 없이 가서 부둥켜 안아주고 이 순간들이 너무 소중하게 남아 있어서 그래서 저희는 안에서는 형제들이라고 불러요. 물론 친구들이지만 친구들 안에서는 형제들이라는 이름으로 모이고 있고 카톡방도 형제들이라고 아예 방명도 그렇게 되어 있고 서로의 안부도 챙겨주면서 뭐 경조사 이런 것도 챙기면서 사실 그래서 제가 청바지 돌려기를 본 게 아까 김PD 형도 얘기했지만 이들의 관계가 일반적인 관계와는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어린 시절 서로 집안 사정도 다 알고 부모님도 다 알고 어린 시절 같은 친구들로 자라왔던 사실 지금 제 친구들이 그런 상황이거든요. 다 봐오면서 컸던 친구들이다 보니 이 영화의 얘기들이 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정말 저와 제 친구들로 그대로 대비해도 전혀 어색함 없이 얘기가 잘 흘러가더라. 그래서 저는 너무 좀 공감을 했는데 중요한 건 그 얘기들을 아주 무겁지 않게 가볍게 터치를 했다는 게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렇게 가볍게 터치를 하니 제가 오히려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던 것 같아요. 막 심각하게 풀거나 이게 아니고 그냥 그러한 사건들을 뭐 그로 인해서 막 되게 심각하게 막 얘기를 끌어가는 게 아니고 진짜 마지막에 뭐 아버지의 결혼식에 모여서 다시 한번 또 그 피로연 자리에서 또 밤새 또 얘기하고 막 이렇게 모였던 그 자리들을 보면서 저도 좀 깊게 공감할 수 있었고 그래서 더 오히려 가벼워서 좋았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코미디 영화에 쿨러닝이 있잖아요. 쿨러닝의 마지막 장면에 그 들어오는 장면 그 봅슬레이 들고 들어오는 장면에서 막 눈물 흘리고 크레센도 박수 그게 되게 가볍게 풀어서 좋아하는데 이것도 비단 그것과 다르지 않다. 너무 가볍게 풀어내니 저도 오히려 더 깊게 공감할 수 있겠더라라는. 그러면 여기서 질문. 친구들은 혹시 빤스 좋은 빤스 생겼어. 돌려 입을 수 있어? 빤스요? 응. 안 돼요. 그건 안 돼? 특정 친구가 한 명이 그런 걸 아주 싫어하는 친구가 있고 이제는 그러면 안 되죠. 이제는 안 돼요. 빤스로 돌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래 미쳤냐? 아니 그냥 생각해 본 거야. 이 영화랑 저 매칭해서 내가 생각해 본 거야. 공감 능력이 없어요. 공감 능력이 왜 없어? 근데 오히려 이 청바지 돌려 입는 상황은 진짜 약간 이게 과학적이지 않잖아요. 일단은 근데 제가 그냥 딱 봐도 우리 무용부 안에서인 거예요. 이 청바지 하나가 우리 안에서 다 맞는 거야. 그래서 진욱이는 누구 스토리에 잘 공감했어? 너 누구 캐릭터랑? 저는 캐릭터는 오히려 TV. 예, TV가 저는 좀 지금 얘기하면서도 약간 조금 이렇게 먹먹해지는 장면은 이 TV가 그 소녀의 간호를 해주고 집에 돌아와서 이제 다음 날 아침 자고 깰 때 밖에서 엄마가 통화하는 소리를 듣잖아요. 그렇죠. 엄마가 전화가 울리는데 전화를 받고 오 노 이러는데 그 안에서 TV가 잠이 깼는데 무슨 소식인지 아는 거지. 그쵸, 무슨 알아채는 소식인지 거지. 알고 눈물을 흘리는 이제 그 장면들 그것들이 이제 저한테는 약간 이제 먹먹함으로 좀 남아 있고요. 뭐 형 얘기대로 그리스의 레나는 진짜 풋풋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레나의 그 터치에서 제일 좋았던 건 뭐냐면 이 레나가 산토리니의 그 바닷가로 이렇게 쫙 나간 작은 항구 쪽으로 나가서 보는데 그 주변에 눈에 보이는 게 다 커플들이야. 맞다. 다 커플들이에요. 뭐 배 위에서 막 몸에 선크림 발라주는 커플, 그 뒤에 배경으로 오는 커플도 이제 막 뭔가 수영을 하려는 듯한 커플, 막 그 가운데 혼자 이렇게 뭐 나는 지금 좀 외로운 상황인 것 같은데 내가 외로운 거 맞나? 하고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는 그러한 터치들도 굉장히 좀 공감이 좀 됐던 부분이 있어서 아주 재밌게 좀 이 넷 중에 제일 수줍어하고 제일 내성적이고 그렇죠. 그러는데 이게 약간 얌전한 고양이부터 막 이 상황인 거야. 완전 과감하게 그냥 사랑을 해버리는. 네. 그 참 로미오에게 완전 히 빠져가지고. 그게 약간 좀 아이러니죠. 네. 그러면서도 그 사랑이 내 사랑에 대한 이 확신에 찬 모습. 그것도 저는 아주 당당해 보였어요. 나는 브리짓 스토리가 제일 이렇게 좀 축구? 축구 스토리. 그 스토리가 되게 좀 눈에 확 들어왔는데 왜냐면
브리짓 같은 그런 여자가 좋거든요. 저는 그런 굉장히 스포티하고 스타일. 도발적이고 그러니까 근데 스포티. 스포티한 거예요. 직선적이야. 예, 스포티. 얘가 그러니까 되게 그 왜 아까 운동도 제가 잘하고. 엄마 돌아가신 장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얘를 이제 엄마가 돌아가셨으니까 얘를 위로할 준비를 딱 하고 있는데 너무 씩씩한 거야. 나 이거 하일 빨리 벗어버렸으면 좋겠어 하고 하면서 친구들을 향해서 되게 환하게 웃어주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당당하고 이렇게 씩씩하고 막 이런 모습이 너무 좋았는데 이 캐릭터가 얘는 진짜 축구를 너무 열정적으로 하는 거야. 그죠? 축구 완전 잘하지. 예, 캠프에서도 되게 자기가 에이스고 축구를 너무 좋아하고 손흥민이야. 예. 여자 손흥민. 골 넣으면 그 세레모니가 다 있어. 막 그렇죠? 친구들이 해주는 세레모니 또 예. 있잖아. 되게 재밌어.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우울하고 이렇게 다운되지가 않잖아요. 음. 굉장히 자기주도적이고 그래서 저는 이 캐릭터가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렇구나. 예, 그냥 저런 여성 정말 매력적이다. 근데 그 씩씩한 게 무너지잖아. 자기가 그동안 그게 예? 자기가 가식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렇게 했던 거지. 그러니까 나중에 돌아오는 버스에서 얘가 무너지는 거지. 자기는 씩씩하려고 했던 거야 계속. 그러니까 공감되는 부분이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그랬지. 네. 자기가 그렇지. 엄마 돌아가신 그 상처가 굉장히 컸음에도 그렇지.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으려고 했던 아무렇지도 거야. 않으려고 했던 게 이제 거기서 무너지는 얘기가 그 아버지랑도 나죠. 예. 되게 서먹서먹하고. 예. 나는 처음에 그 양아버지인 줄 알았어. 맞아. 그런 거 손 잡으려고 그러는데 손 음. 싹 빼버리죠. 그 처음에. 이게 이번에 내 영화를 다시 다시 보니까 네. 그런 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이제 조금 다른 부분인데 음. 그 얘기했던 그 브리짓의 그 장례식, 네, 엄마 어머니의 장례식, 예. 브리짓 엄마의 장례식 그 부분에서 친구들이 모여 있는데 브리짓이 당연히 슬퍼할 줄 알았지만 브리짓은 뜁니다. 뛰어요. 친구들이 같이 뜁니다. 근데 저는 그 친구들의 눈빛 속에서 어떤 걸 느꼈냐면 아파서 뛰는구나를 아는 표정. 친구들이 네. 친구들이 알지. 네, 그 스포티 뭐 이런 것보다는 이 친구는 밝은 친구지만 지금 아프니까 뛴다. 그냥 변함없는 모습으로. 그래서 그 친구들이 그걸 알고 같이 밝게 뛰어주는 거가 보였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그렇게밖에 해줄 수 없는 거. 네, 그래서 저는 뒤에 엄마가 보고 싶다라고 눈물이 터질 때도 친구들이 진짜 아무 말 없이 그거를 다 공감하고 이해해주는 그것도 그래서 더 와닿았던 부분이에요. 피자마우스 한 얘기잖아. 얘가 갑자기 왜 이래 이러지 않고 그렇지 다 알고 있었던 네. 거죠. 예. 그렇죠. 나는 사실은 이 영화를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빠져들기 약간 난 힘들어서 막 보다가 어디서 딱 저기 했냐면 역시 TV 이야기에서 갑자기 확 들어갔는데 이게 또 이제 개인적인 어떤 경험에 입각해서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 찍고 편집하고 그런 이런 건가? 거였을 수도 있는데 내가 만난 건 그 루케미아였어. 루케미아 환자가 백혈병? 네. 백혈병 환자를 언제 만났냐면 네. 안산에서 처음 이제 기자 그거 할 때 취재를 갔는데 백혈병에 걸렸는데 어머니가 미용실에서 일을 하는데 이분도 여자분이었어. 근데 그 아픔에도 불구하고 미용 봉사를 끊임없이 가는 거야. 그래서 누군가 소개해줘서 그 이야기를 취재하러 갔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 밝고 막 그래서 이분을 돕는 콘서트를 열자고 기아 이제 광명에 기아 자동차 공장이 있거든. 예, 그래서 소아리. 거기 협찬을 받아갖고 네. 거기서 콘서트를 하는데 그분을 위한 콘서트를 하는 그날 콘서트 마감하고 전화가 왔어요. 돌아오셨다고. 그래서 나한테는 딱 그게 막 확 들어온 거지. 그러네. 비슷한 얘기네요. 근데 이게 이제 병원에 같이 누워 있을 때 네. 그 아이가 이제 쓰러져서 찾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얘기를 처음엔 자기는 몰랐지만 어딘가 병은 있겠지라고 느꼈지만 죽을 네. 병을 생각 안 한 거잖아. 근데 같이 일하는 아주머니가 그 얘기를 해주잖아요. 백혈병이라고. 갑자기 그 망치로 얻어맞은 듯이 그 다음부터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TV는 사실은 모든 게 불만이고 나는 전혀 다른 차원에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생각이 취해 있는 거죠. 근데 이 아이로 인해서 모든 게 이제 완전히 원상태로 다 돌아오는 거야. 정말로. 돌아오고 그 안에서 그 친구랑 또 싸우잖아. 너 내 편 들어야지 왜 그러면서 싸우잖아. 근데 그 모든 걸 겪으면서 TV는 과연 어떤 성장을 했을까 생각했을 때 내가 경험한 거는 그날 그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부터 배울 게 너무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이분이 이렇게 됐을까. 또 하나는 되게 고통스러워할 때 내가 가서 인터뷰를 한 부분이 있거든. 그 콘서트에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인터뷰를 할 때 정말 어렵게 한마디를 물었어요.
아니 왜 그냥 있는 것도 힘들 텐데 왜 계속 그러면 남들을 도와야겠다고 계속 그러냐. 나 같으면 그런 생각 안 들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내가 이렇게 막 물었거든요. 근데 역시 그분도 똑같은 얘기가 있었어. 이거는 내가 더 할 수 없으니까 그 말을 했거든. 더 할 수 없으니까라는 그 말이 그래서 내가 그 콘서트 준비를 정말 막 했던 것 같아. 그리고 심지어 그 기아 자동차 공장장이면 부사장이거든. 부사장한테 가가지고 막 설득을 하다가 약간 핀트가 온나니까 안 하려면 마시라고 막 우승질도 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사람을 변하게 만드는 거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가 다 알면서 각자의 어떤 막 숨겨져 있는 이렇게 상처들을 그냥 어쩌지 않고 그냥 막 뭘 해주는 게 아니잖아. 그냥 있어주는 거지 정말. 그러니까 우리 첫 번째 영화 했었던 얘기도 그렇지만 그냥 있어주는 거야. 저 옆에. 때로는 나한테 심하게 공격적인 말을 해도 그냥 있어주는 거야. 못 견디고 또 싸우더라도 그 둘이 화해할 때 되게 웃기잖아. 마치 나무래듯이 장난감 하나 툭 던져놓아서 나무라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간단한 장치지만 모든 걸 해결하는 그런 게 과연 친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한 거죠. 또 하나는 아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인생에 있어서 누군가의 삶과 죽음을 보게 되는 이건 정말 엄청난 인간의 성장을 가져오는구나 라는 생각도 다시 한번 하게 됐고요. 그래서 끝까지 봤어요. 영화가. 봐지더라고. 밝은 모습으로 끝난 게 또 괜찮더라고요. 그 TV한테 많이 공감을 했겠구나. 꼬마애가 마지막에 장비를 갖다 놓고 이렇게 인터뷰한 걸 자기 거를 이렇게 테이블 하나 남겨놓잖아. 그렇죠. 그 테이블 보는 그 모습이 사실은 나는 그 마지막에 인터뷰했던 그분의 모습도 막 겹치면서 그게 좀 개인적인 감정이 또 들어가 버린 영화가 된 것 같아요. 그럼요. 뭐 영화라는 게 우리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그런 지점들이 있잖아요. 이 청바지 돌려입기는 되게 라이트한 영화인데도 또 보는 시각과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 또 누구한테 몰입을 하고 또 그런 또 잔재미가 또 있습니다. 이게 좋았다면은 요 3년 뒤에 나온 속편도 이제 얘네들의 대학을 이제 다 찢어져서 가고 막 이러잖아. 이제 또 대학 얘기입니다. 그 저기 브리짓은 코치랑 만나요? 걔는 왜 만나? 그 끝에 정리하잖아. 아니 뭐 대학 가서 그 연락하자. 브리짓은 그 바닷가에서 한 거지. 근데 저는 그 이번에 이 영화를 보면서 확실히 오작 형이 얘기했던 그 여름이 많은 성장 영화의 배경 중에 여름이 좀 중요한 게 무슨 진짜 여름 성장학교 같아요. 네, 진짜 여름이 되면 다 성장하는 것 같아. 여름에 농작물도 자라고 사람도 자랍니다. 우리는 여름방학이 좀 짧고 요즘은 뭐 방학을 한 달도 안 하더라고. 막 8월에 개학해서 학교 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 올해는 이제 더 큰일 났어요. 올해는 여름방학이 없어질 것 같기도 하네요. 진짜. 아무튼 여름에 성장합니다. 재밌던 건 그 마지막에 이제 영화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청바지를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카메라 앵글로 이제 청바지를 곳곳을 딱 보여주는데 각자 친구들의 스토리가 청바지 이렇게 새겨져 있죠. 막 바느질로. 네, 이렇게 새겨져 있는 그게 백혈병 걸린 여자 여기 있었다. 그렇죠. 이제 그런 식으로 네 명의 스토리들이 그 안에 또 청바지에 딱 남아 있으니까 탁월한 영화 장치인 것 같아요. 뭔가 물건 하나가 여러 가지 스토리를 묶어내는 가장 중요한 매개체가 돼 있네요. 청바지가. 네. 청바지. 됐고요. 돌려입을까? 청바지 우리도. 안 맞을까? 막무가내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